안녕하세요. 성노과병원 치과의 신명섭 원장입니다. 오늘은 불소의 충치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소란 무엇일까요? 불소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불소, 플루어라이드라고 하는데, 불소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미 바다에 많은 불소가 함유되어 있고, 또 온천이나 땅에 불소가 많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는 화학 반응성이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그 원자 자체로 존재하기보다는 반응을 일으켜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불소가 반응을 일으켜서 돌멩이처럼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출하여서 정제하여서 불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불소가 반응이 좋다 보니 동물이나 생물에 이렇게 많이 침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불소가 많이 첨가된 음식은 주로 뼈 종류가 있고요. 생선,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그런 해산물이죠. 바다에 불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생선, 그리고 녹차와 같은 다양한 차들에도 불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소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그런 원리는 탈회 억제, 즉 치아가 부식되는,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부식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리고 재광화가 증가합니다. 이미 부식된 치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탈해된 것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이 재광화였죠. 그리고 치면 세균막 세균의 억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충치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소가 충치를 예방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1942년 딘에 의해서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 보면은 21개 도시에서 물에 함유된 불소의 농도, 그리고 평균 충치 개수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한 도시당 1000명을 검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거의 2만 명을 혼자서 검진을 하였으니 아주 대단한 것이죠. 여기 보시다시피 불소가 거의 함유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충치가 한 8개 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소가 함유가 될수록 충치 개수가 점점점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1ppm 정도 되었을 때 충치 개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소의 적절한 식용 농도는 1ppm이라는 근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불소를 적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수돗물에 불소를 섞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불소 용액으로 양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불소를 함유한 치약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소금에 불소를 함유하여서 사용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어린이의 경우 우유를 자주 마시니까 그 우유에 불소를 이렇게 첨가하여서 불소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불소 도포, 그리고 바니쉬,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방법들인데요. 여기 보이는 방법들은 고농도 불소를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불소를 겔 형태로 만들어서 치아에 바르는 방법이 있고요. 끈적끈적한 형태로 만들어서 또 치아에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치과에서 하실 수 있고요. 집에서 혼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불소를 고농도로 쓰기 때문에 과량 섭취할 위험이 있어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시중에서도 파는 불소 가글 용액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불소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불소의 충치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방법들만 잘 사용하여도 충치의 감소가 50% 이상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보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불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물에 타서 불소를 섭취하는 방법 또는 소금이나 우유에 통해서 섭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불소를 알약처럼 만들어서 섭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연령에 따라서 또 체중에 따라서 불소의 섭취 양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불소를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에 따라서 체중에 따라서 이렇게 표로 불소 함량을 이렇게 나눠 놓기도 하였습니다. 불소를 많이 마시면은 어떻게 되는가? 1ppm 정도의 불소를 섭취할 경우 치아 우식증이 예방되면서 몸에 해로운 효과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소를 과량 먹게 되면은 치아에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아에 반점이 생기면은 치아의 강도는 대부분 괜찮지만 심리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소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소로 인해서 충치가 예방되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불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은 아주 적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불소로 인해서 반점이 생기는 경우들을 보는데 아주 심한 경우를 빼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잉 섭취된 불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불소 사용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불소가 몸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이에게 불소가 포함되지 않은 치약을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불소가 들어가지 않은 치약을 쓴다는 것, 그것은 이를 닦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였지만 이를 닦는 것은 충치 예방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닦아서 충치가 예방되는 효과 중 대다수는 치약 속에 들어간 불소로 인한 것인데요. 근데 불소가 들어가지 않는 치약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효과가 적은 그런 이술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잉 섭취된 불소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소는 뼈에 가역적으로 침착이 되고 또한 유리가 됩니다. 즉 불소 이온은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불소를 많이 먹더라도 이것들은 뼈에 침착이 되어서 나중에 다 배출이 됩니다. 또 과잉 섭취된 불소 대부분은 24시간 동안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또 여러 연구에서 저농도 불소로 인해 전신질환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 전에 그런 어떤 가설들을 보고서 불소가 정신병을 일으킨다, 불소가 뼈를 약하게 만든다, 또는 불소가 암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농도 불소의 부작용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예, 불소가 들어가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이를 왜 닦죠? 충치를 예방하려고 닦는 경우들이 많죠. 불소가 들어가지 않은 치약을 쓰는 것, 이것은 충치 예방 효과가 하나도 없는 이를 닦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냄새 제거는 되겠죠. 하지만 충치 예방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치약 속의 불소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잉 섭취된 불소는 좋지 않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치아에 반점이 생기는 불소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치약을 다 짜먹어도 그 치약 속에 들어가 있는 불소의 양이라는 것이 1일 섭취 상한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양을 다 계산하여서 치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치약의 경우엔 더
불소의 함량이 더 적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약을 이렇게 먹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치약을 이렇게 자주 먹는 아이의 경우 불소증이 성인이 되어서 추후에 영구치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헝가리에서 있었던 연구입니다. 불소가 들어간 물을 이렇게 마시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보시면은 처음에는 충치의 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충치의 개수가 확연하게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죠. 불소를 잘 사용만 해도 충치를 절반 이상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돗물 불소화를 시도를 옛날에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 불소화를 반대를 하였습니다. 주로 환경단체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랬는데요. 불소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또 사람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사실 최근 연구 결과들로 보면은 그런 주장들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 불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거의 대부분 수돗물 불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불소의 사용을 많이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하는 그런 도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오늘 불소의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불소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린 나이 때부터 만 2세경부터 불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치아가 약해서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불소로 치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한방과 정소영 진료원장입니다. 네, 성노가병원 한방과는 이내 여성 한방 네트워크의 본점입니다. 이내 여성 한방 네트워크는 11년 동안 여러 여성 질환들의 높은 치료율과 그리고 높은 임신 성공률을 논문으로 입증해온 연구하는 높은 치료를 가진 그런 병원입니다. 불임이나 잦은 유산, 그리고 생리불순, 자궁종양, 비뇨장애 같은 질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성노가병원 한방과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좋은 결과가 있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나 디스크 같은 통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정형외과 협진을 통해서 더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입원 시설을 통해서 집중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튼튼하게 하는 성노가병원 한방과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치과 진료원장 신명석입니다. 성노가병원 치과는 치료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와 질환 예방까지 하는 토탈 케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영역별 전문가들이 나누어 진료를 하여서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성노가병원 내과에서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서도 질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필수장기인 위, 장, 간 등의 소화기와 심장, 폐 등 심폐기관, 콩팥, 방광 등 비뇨기와 당뇨, 갑상선 같은 내분비계통, 그리고 혈액질환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분들의 건강을 관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노가병원 정형외과 이영석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17년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대상에서 척추, 어깨관절 치료 부분에서 성노가 정형외과가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국제 SCI 저널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고 앞으로 연구하는 병원으로서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는 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로서 척추 관절 질환의 통증 치료 및 건강 관리까지 강남에서만 찾으셨던 좋은 병원을 이곳 은평에서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노가 병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좋은 병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